인류의 지성이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을 지성의 척도로 꼽았습니다. 저 또한 바로 직전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영상과 대중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정반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무책임한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상충하는 두 전략을 상황에 맞춰 실행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강박을 버리고 기꺼이 모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가진 이분법적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상자 속의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수학적으로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상식을 가진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명백한 모순으로 보이지만 미시세계의 물리 법칙은 이 중첩된 모순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타적인 두 상태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칙인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동양의 음양조화 사상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음과 양은 서로를 배척하는 적이 아니라 서로가 있어야만 정의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강함이 있기에 부드러움이 의미를 갖듯이 진리는 어느 한쪽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역동적인 순환에 있는 거죠. 현대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또한 이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 문장에 태극 문양을 새기고 대립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문구를 남기며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의 연결고리를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양의 조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몸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우리 몸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 기량작용입니다. 생명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은 역설적이게도 서로를 부정하는 두 힘의 팽팽한 전쟁을 통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정반대 역할을 수행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줄다리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흥분을, 부교감신경은 안정과 이완을 담당하며 서로의 극단을 견제하게 되죠. 만약 우리 몸이 일관성을 지키겠다고 어느 한쪽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금방 고장나버리고 말 겁니다. 모순된 두 명령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모순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도 모순은 필수적이죠. 네 번째 근거는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이 수행한 전문가 예측력 연구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슈퍼 예측에서 하나의 큰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고슴도치형 전문가보다 서로 상충하는 여러 정보를 수용하며 생각을 수정하는 여우형 전문가의 예측이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슴도치는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모순되는 증거를 외면하지만 여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 라는 태도로 정보의 충돌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여우의 시각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현명함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순의 힘은 금융의 중심지 월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월가의 현자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 개념입니다. 그는 충격이나 가변성에 취약한 상태를 프레질이라 정의합니다. 흔히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우리는 미덕으로 여기지만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단 하나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것은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안티프레질한 사람은 무질서와 모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들은 내면에 상충하는 여러 전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하죠. 이러한 모순적 유연함이 외부의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확실한 지식의 체계인 수학에서도 여지없이 발견됩니다. 마지막 근거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이를 알려면 20세기 초반에 수학계 사항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는 수학의 모든 체계를 완벽하게 형식화하여 어떤 모순도 없는 무결한 논리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일관성이 지배하는 완벽한 세상을 꿈꿨죠. 하지만 1931년 쿠르트 괴델은 이 꿈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아무리 확실한 수학 체계라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논리만으로는 스스로의 무모순성에 도달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완벽한 체계도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라는 사실을 절대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결국 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단 하나의 정답이나 일관성만 고집하는 태도가 오히려 진실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는 무조건 옳아 혹은 세상은 무조건 이래야 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좁은 논리 안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의 진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지성의 높이란 일관성의 강도가 아니라 모순을 견디는 깊이에 있습니다. 내면의 모순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만이 닫힌 체계의 함정을 벗어나 더 넓은 진실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순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순된 수단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A만 갖거나 B만 갖고 있다면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이 요구하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되 그 반대 전략 또한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내면에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분법의 함정을 경계하세요. 세상은 편하게 0과 1로 나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확실한 걸 선호하기에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 하지만 그 본능을 억누르고 애매함을 견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개 답은 0도 1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내면의 충돌을 즐기세요. 일관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두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복잡한 현실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모순된 생각을 가슴속에 동시에 품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상충하는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스파크가 당신을 인류의 지성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동력이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광명의 프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